네,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남 비난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의 명단도 건네받지 않았습니다. 출렁거리는 남북관계,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남측 언론인 명단을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 판문점 연락 채널이라는 거 있습니다. 뭐 전화를 한다거나 예. 팩스를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는데 우리 측이 이제 두 MBC 한국 기자단의 이제 방송인 MBC가 됐고 그리고 통신의 뉴스원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는데 예. 명단을 전달하니까 북측이 이제 받지를 않았다라는 게 어제 상황이고 오늘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는 거면 우리 이제 판문점 연락 채널을 우리 측에는 열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달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 북측에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계획은 그 베이징에서 전세기 편으로 해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 풀 기자단은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한복 풍계리 폭파 폐기 행사 현장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질을 빚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5개국 기자단이 초청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측 기자단만 접수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 기자단도 접수를 받지 않은 겁니까? 지금 사실은 뭐 외국이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그 외신 기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렇게 5개국만 이제 북한이 당초 발표할 때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돼서 일본 정부가 좀 유감 표명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주변국 상황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황은 초청 대상국이 초청 당사자가 북한인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것만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데 또 북한이 워낙 뭐 급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이라도 뭐 입장 번복을 해서 뭐 명단을 다시 보내라 뭐 이럴 수 있죠.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가동하는데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도 이제 상주하고 그랬어요. 관계자들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4시부터 매일같이 확인 전화를 한번 한다랍니다. 이렇게 뭐 통신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어제는 오후 4시 이후로부터 그게 응답이 없어서 이 연락 채널을 닫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열려야 될 텐데 당장 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폐기 행사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북한이 왜 풍계리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한 그 중요한 핵실험장을 왜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느냐 예. 그 이유를 가장 봐야 된다. 북한은 자신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역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있다. 사전 신뢰 조치를 한다. 이른바 사전 신뢰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거든요. 예. 그래서 선전의 목적이 크죠. 선전의 목적이 큰데 당초 북한은 23일에서 25일 기상 상태가 좋은 날 폭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그걸 위해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들이겠다라는 건데 외신 기자 없이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봐서 국제사회가 안 믿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 2008년도 영변 냉각탑 폭발했을 때 결국은 그게 쇼였다라고 드러나서 이제 그 당시 이 주변 국가의 관계들이 안 좋아졌는데 이건 역시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는 불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3일에서 25일은 좀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어제자 38로스라고 북한 정부 매체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전망대 같은 거를 설치한 것 같아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갖다 드린다라면은 잃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가능성은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접수받지 않은 상황이나 혹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북미 정상 이전까지 자기들이 사전에 폐기 행사를 하겠다 안 했을 경우에는 영향이 줄 수 있겠죠. 이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우리 측 기자단 명단만 건네받지 않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기자를 빼놓고 영국, 중국, 러시아 기자들만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선전 효과가 1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반감하게지겠죠. 예. 어떤 신뢰, 그럼 결국은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역시 북한은 못 믿을 나라다. 스스로가 신뢰도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북미 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큰 변수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영향은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은 미친다 이런 상황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자면 정상회담 이후에 어느 정도 호전되는 한반도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날 새벽까지 그 전날 명단을 교환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김계관 과거 어떤 북핵 문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베테랑 외교관이 나와서 담화를 발표했죠. 예. 그러면서 이런 먼저 미안합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 그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죠.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 훈련을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 예. 또 하나 그때 마침 국회에서 태영호종 공사가 출판 기념회와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때 표현을 보면 엄중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엄중한 상황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과격하고 급박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태영오종공사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런 정치적 체제 보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문제라든가 최고존엄에 대한 어떤 자기들 기준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이야기를 주변국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체제 보장의 한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때 16일 날 당일날 김계관이라는 부상이 나와서 미국을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성건 조평통위원장이 우리를 가지고 다시는 상대 못할 상대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미 비난 대남 비남을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련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할 분담까지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죠. 예, 그렇게 역할 분담까지 해서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북한이 과거 1990년도, 93년도 1차 핵위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들이 공언도 했었고 약속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때마다 북한이 내세운 것이 벼랑 끝 전략입니다. 벼랑 끝 전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쉽게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체험하면 방송용으로 부적절한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하면은 벼랑 끝 전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버티기로 나오면은 남측과 미국이 보다 큰 양보를 할 것이다라는 사실 기대감이 있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하면서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썼지만 한국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기 전 단계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김계관 제1부상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은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국의 입장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예.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노벨 평화상 후보라고까지 그렇죠. 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 국내 정치의 악재를 탈출하는 것이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뽑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타임스케일이 있죠. 근데 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벼랑 끝 전술을 몰아붙이면은 양보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북측에서는 작용을 했고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태도 변화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예. 어제자에서 중국 외교부에서 브리핑 때 어느 기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루캉 그 외교부 대변인이 예. 굉장히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외신 기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방중을 했죠. 그리고 5월 달에 달에는 또 방중했죠. 그때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우리 뭐 단계적 동시적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의 모종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겠느냐. 일부 일본 언론 중심으로 보도를 하면은 그 걱정 말고 회담에 임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전략적 물질적 후견인을 얻는 거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에서 지금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앞장서면서 북미 무역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호 이익 차원에서 3월과 5월에서 얻었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속내를 뭔가 있었으니까 북한이 저런 태도를 나온다. 그런데 더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중국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이 늘 외교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 동원해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상황을 부흥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오늘자 환구시보가 굉장히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옳다. 그렇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비아냥되는 듯이 얘기를 해요. 장사도 그런 장사는 안 한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해. 근데 이건 사실 중국의 실질적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있었죠. 우리를 비난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입장에서 북한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되돌아봐라. 북한은 3가지를 이미 취했다. 일단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하겠다라고 했죠. 미국인 3인 풀어줬죠.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했다 했는데 뭘 더 내놓으라 그러냐. 이거 사실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북한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